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네네, 오면서 가볍게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오케이 했는데 어느 날 현수막이 막 길거리에 여기저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한 친구가 만나더니 봤나 봐요. 그래서 센터장님 뭐 강연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랬는데 또 며칠 전에 또 가족 캠프를 갔더니 거기 아버님께서 이거를 보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은 신청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신청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떤 게 궁금해서 저를 초대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해요. 하는데 아마 지역에서 어떻게 잘 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왔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을에서 어떻게 잘 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 자랐고 지금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칭이 있습니다. 도깨비라고 하고요. 이 도깨비라는 별명은 제가 1995년에 공동육아라는 일을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지었던 별명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대기를 쫙 적어봤어요. 1999년도 저희 금천의 첫 이미지는 그때 아마 애아빠 트럭을 타고 시흥 철제상가인가? 그쪽부터 거슬러 오르면서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구하고 오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금천고등학교, 백산초등학교 그 길인 거죠. 철제상가부터 쭉 오는데 이거는 무슨 마을이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무슨 뭐 옆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골목으로 쭉 오는데 골목을 벗어나니 그때부터는 언덕, 막 이렇게 언덕을 넘어 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돌아보기도 싫었고, 저는 시흥 사거리에서 뉴턴을 딱 했어요. 뉴턴을 하고 오른쪽을 딱 쳐다보니 럭키 아파트가 보였어요. 그래서 럭키 아파트 1동에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전세 3,500짜리 시작한 게 저희 금천고와의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월에 제가 금천에 왔고 올해로 하면 벌써 22년, 3년째 금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1971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예, 연식이 좀 됐어요. 태어났는데 저는 유년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예, 6살 때, 5살 때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아마 잘 놀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많이 아팠거나 많이 힘들었거나 뭐 큰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기억은 저는 집, 학교, 마을이 전부였죠. 전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 주소가 산 1번지예요. 예,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고 지금도 산 1번지예요. 그래서 집과 학교와 마을이 저의 전부였는데 집에 가면 저는 뭔가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일이 많았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해야 됐고 그리고 되게 화가 났고 많이 우울했어요. 예, 그게 아마 저는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로 태어났고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리 딸을 3번째 낳아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바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많이 제가 못 받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저의 사랑은 늘 저희 다른 남동생에게만 주어졌던 것 같아서 혼자 되게 많이 슬퍼하고 우울하고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썼었어요. 그랬던 건데 집 밖을 벗어나면 저와 그런 건 아랑곳 없고 동네에서 너무너무 잘 놀았어요. 모든 동생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고 학교 가서도 저의 뭐 집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 제 표현으로는 집은 나의 지옥, 밖은 나의 천국이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은 마땅히 저한테는 신나는 놀이터였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마을 어른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골목대장 역할을 되게 많이 하면서 유년 시절을 지냈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갔죠. 집은 아직도 저한테는 늘 우울한 공간이었어요. 언니들한테 미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나를 따돌린 것 같고 맨날 난 이래야 되고 그랬는데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7식구인데 5남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님, 그다음에 작은 아빠까지 계셨거든요. 방 2칸이었고 3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내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내 공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5명이 다 같이 자야 되고 부모님 따로 자고, 그래서 저는 아마 할머니 방에서 좀 많이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때 제가 머리를 써서 밤새, 아마 그때 작은 아빠가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를 하시고 사랑방이라는 거 방이 비면서 부모님이 그 방을 쓰고, 그리고 언니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집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는 제일 큰 친구가 돼서 제 공간을 갖고 싶으니까 안방을 밤새 장롱을 가운데로 몰아서 그 제 방을 딱 누우면 한 칸 되는 그 방을 제 방을 만들어서 엄마가 아침만 되면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뭐 지랄한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밤새 무슨 지랄을 무슨 걸 해서 이렇게 해놨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 공간 만드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의 큰 바위 밑에 우리 애들이 아지트를 짓거나 큰 바위 위에서 소꿉놀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항상 만들어서 놀았던 그런 기억. 그리고 저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마을에서는 어떤 걸 하고 놀았을까요? 저 때는 4.27 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동노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뭐 마을 공연도 기획해서 만들고, 그리고 저 때 제가 했던 업적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업적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공부방이 없었어요. 공부방이 없었는데 마을에 안 쓰는 마을 회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공터가. 제가 이장님을 찾아가서, 저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저 공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그러마. 그 대신 그 안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받고, 이거보다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공간을 하고 이 안에 채워야 되는데 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감님을 찾아갔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때 학교 제일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청소했다 그랬죠. 교감님 저를 아세요. 네, 그래서 저랑 되게 가깝게 지내셨고, 그래서 교감님을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안에 책걸상이 없다. 교감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억으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기다리라고 한 건지 뭐 학교에서 협의를 하시겠다 그거 전혀 기억은 없는데, 일주일 후에 책상이 아마 트럭으로 다 와서 이 안에 트럭 책상이 다 세팅이 돼서 저희가 쓸고 닦고 무슨 때 되면 연말 크리스마스 무슨 되면 항상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공부방을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금도 지역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 엄청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저는 어려서부터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고, 대학은 안 갔고 방법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간으로 선택한 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시험에 대한 강박과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서 떨어질까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 그게 신학교였어요. 그때 교회도 다니긴 했지만 신학교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등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학력 인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건 몰랐지만 어쨌든 2년을 야간으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고, 낮에는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버스 타고 아이들 아침에 픽업하는 이런 활동을 방학동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방학동 옥탑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2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때 나온 게 아마 보육교사라는 자격증이 1호예요. 1호. 1995년에 2월에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때 1호였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갖고 어린이집에 잠깐 일도 하고, 어린이집 일은 다 좋았는데 제가 꿈꾸던 어린이들과의 활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공동육아라는 걸 어디 간판을 봤어요. 공동육아 교사 모집인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도 안 나왔지, 변반은 모두 없지,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지. 근데 뭔 용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을 해서 숙명여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 그 두 분의 교수님을 잊지 못하는 게 그분이 저를 뽑아줘서, 이기범 교수님, 정병훈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뽑아주셨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를 뽑아주셔서 연남동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1호거든요, 공동육아. 거기서 실습을 하고 저는 우면동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도깨비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어쩌다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공동육아 우면 튼튼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한 달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게 5월인가? 그때 친구가 울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러 울산 갔다가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지금의 애들 아빠를 만나서 저때 결혼을 했어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이건 아닌데, 이거 써있잖아. 이건 아닌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쪽 독산동에 아마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금층구라는 걸 몰랐고, 아마 95년에 분구가 됐으니까 저는 구로고, 근데 자치구 생각은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독산동, 구로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독산동이래요. 근데 저한테 독산동, 구로동의 이미지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무슨 시뻘건 고깃집 막 이런 거 우시장 있다 하고 공단이 막 있고 막 이러면서 너무 안 좋았는데, 자칫하면 집을 이쪽에 얻게 생긴 거죠. 나는 도저히 그때 우면동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노선이 어디였냐? 신림사거리 보라매 공원 앞에 신림 5동이었거든요. 거기 지하에 이제 방을 얻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했죠. 그때 이제 저도 또 임신이 돼서 큰아이가 생겼는데 유산기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휴직을 한 게 영영휴직이었어요.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낳고 너무 심심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뭐예요? 옆집에 언니들, 같이 키우는 아이들, 그 언니들하고 매일 남편이 회사 가면 옆집에 가서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네 이제 언니들과 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르르 시장 가고, 우르르 맥도날드 가서 장난감 하나 받아오고, 그게 하루 일과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지냈던 언니들이 지금도 연락은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도움이 된 게 서울에서 외롭고 누가 옆에서 애 봐줄 사람도 없었는데 서로 공동육아를 한 거죠. 저때 IMF가 왔죠. 97년에. 내 아빠도 그래서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이제 정말 남편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깨진 거죠. 그래서 잠깐 쉬면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 일을 좀 해보시라고, 본인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좋다고. 근데 어디서 해요? 그래서 시흥 유통상가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유통상가를 찍은 거예요. 그러려니 어떻게 이사를 좀 와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돈도요, 자금도. 이제 뭔가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 저희 전셋집을 줄여서 럭키 아파트 3,500, 4,300에서 3,500 전세 옮기면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천구에 왔어요. 정말 오기 싫었어요. 와서 보니까 갈 곳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어디 가면 사람들 만나죠? 놀이터 가야죠. 놀이터 가니 저 또래 엄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와서 엄마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고민하고 저 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를 죽겠는데? 그래서 큰 어떤 계기가 있었고 나를 딱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현모양처. 그때 현모양처 나 꿈이잖아. 나 현모양처 꿈인데 생각한 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주말에는 또 어딜 가겠지 했는데 그런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애들하고 잘 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때 다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육아 때 이미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기본 그림책값 그때도 10,000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너무 많이 읽히고 싶은데 책값은 비싸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집집마다 책 대여해주면 안 되나? 아니 그림책 집으로 좀 대여해주면 안 돼? 말대로 되는. 그때 어느 아주머니가 저희 아파트 앞 제가 610호인데 610호 앞을 책가방을 이런 걸 들고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렀죠.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그림책을 일주일에 4권이나 집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 아이북랜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아이들 책을 그렇게 읽어주면서 어느 날은 저거 일 재밌어 보이네 그러던 중에 일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흥 3동, 시흥 1동 지점장으로 2001년 1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고 아이북랜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자전거를 제가 옛날에 말하면 우체부 자전거라 그러나 큰 신문사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중고를 얻어와서 그걸 타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막 활보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면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아이를 뒤에 태우고 그때는 뭘 가야 돼요? 영업하러 다녀야죠. 영업. 고객 유치 영업하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아이 상담할 때는 아이 옆에다 앉혀놓고 어머니랑 상담하고 가게에서는 우리는 책 갖고 와도 읽어줄 사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네, 잠깐 그 집에서는 아이랑 책 읽어주기도 하고 한글 공부도 해주기도 하면서 고객 유치를 거의 1등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해 여름에 느낌이 이상해요. 1월 1일 날 했는데 둘째가 생긴 거죠. 우리 지금 21살 된 아이가 저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배불러서 조금 막 끌고 다니다가 이제 동생한테 인수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출산하고 2002년 2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심심하잖아요. 전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도 재밌지만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부업은 쉬지 않고 계속 했었어요. 저 때 아이 낳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 아이 2개월 때 그때 우방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우방 아파트 앞에 가서 정수기 팔았어요. 미쳤죠? 정수기 하고 여기 남양알로에인가 놓아서 시험 좀 봐달라 그래서 남양알로에 시험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 2개월 된 아이를 제가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이게 내가 너무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아팠던 게 아닐까 이런 반성을 제가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 이제 둘을 낳으니까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또 너무 심심하고 그때 제가 찾았던 게 자전거는 있고 찾았던 게 여기 앞에 있는 시흥계곡 별장숲. 거기를 아침에 아이를 작은 애 앞에 태우고 큰 애 뒤에 띄워서 매일 그 숲에 가서 놀았어요. 텐트 치고 잠도 자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몇 개 들고 그래서 그 별장숲은 지금도 저를 살린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 곳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제가 나이가 돼서 여유가 생겨서 집을 사면 시흥계곡 앞에 집을 사리라. 집 산 지 7년 됐어요. 그 앞에. 네. 그래서 시흥계곡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북랜드를 하면서도 늘 욕구가 있었던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공연도 보여주고 싶었고 박물관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여력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동네 아이들을 좀 모아서
모아서 어딜 가면 단체 요금 할인도 받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거는 좀 빠지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이북랜드를 해서 내 고객은 있고, 그래서 고객에게 신문을 한 번 더 넣죠. 신문에다가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립중앙박물관 갈 건데 신청하실 분 신청이 우두두두 와요. 그러니까 한두 명 데리고 못 가잖아요. 이제 애들이 많아지니까 차 대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럭키 아파트 올라가는 계곡에 보면 왼쪽에 항상 관광차를 세우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35인승. 그래서 찾아가서 기사님 혹시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애들하고 체험학습을 가고 싶은데 차 대절이 돼요? 했더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용을 드리고 그분을 제가 센터에 해서도 계속 연계해서 차 대절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밥은 어디서 맞춰요? 그 밑에 있는 이태원 손마리 김밥. 그래서 그분하고도 지금까지 되게 편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들로 산으로 냉이 캐러 다니고 박물관으로 또 뭐 어디 지금 제가 테이블에 사진 하나씩 많이 놨잖아요. 예, 그런 사진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일인데, 이제 그때 이름이 하늘 땅 별 땅 체험 교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제가 아마 2005년에 아마 저거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동네 럭키 아파트 친구들 다 제 고객이었어요, 거의. 럭키, 한양, 뭐 이쪽은 다. 그 친구들이 지금 뭐 28, 9 이렇게 쫙 있거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2013년에 드디어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 때 작은 아이가 4학년. 그래서 저 때 했고 하면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 사람들과 더 많이 알게 됐고, 단체들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제가 금천에 왔잖아. 살구 여성애를 만나서 아이북랜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었어요. 저기에 어디지? 금천 우체국 옆인지 거기께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글쓰기 과정 뭐 이런 거 공부했었고, 그다음 남부여성발전센터 가서 그 체험학습도 했지만 최근에 센터 오기 전에 했던 게 미용 기술 하는 것도 제가 그것 좀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하늘땅 별땅 체험교실이라는 거, 그다음에 숲지기 강지기,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센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주 여성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한 2년, 3년인가 이렇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학교가 제가 2기인가 3기인가 모르겠지만 들었고, 생태지도사, 뭐 녹색 어머니 활동을 초등학교 아예 4학년부터 6학년 3년 동안 계속 했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러다가 센터에서 제가 한 13년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센터에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멘토링을 할 장소가 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공공에서는 6시 문을 닫았고, 근데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인데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골목을 매일매일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500에 25만 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25만 원이면 야, 내 월급에서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원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저기 목적은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지만 저는 밥을 좀 먹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탑동초등학교 엄마들하고 만나면서 슈렉맘이라는 엄마들이 계셨고, 그분들한테 아이들 밥 할 수 있게끔 해서 원테이블을 했었고, 원테이블은 거기서 한 16, 17, 18, 19, 4년 있다가 지금의 원테이블로 온 게 또 벌써 4년 됐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비라는 거는 제가 다 이름을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지어요. 나비라는 거 뭐냐면, 근데 나비가 약간 불완전 변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나비라고 적고, 제 아지트로 정하긴 한 건데 집이 너무 예뻐서 구했는데 마침 집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어서 그럼 너희가 써봐. 그리고 이제 내줘서 지금 청년 셋이 저 나비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지역에서 청소년들 만나다 보니 청소년들도 아지트가 필요하다더라. 그럼 지하가 좋아, 지상이 좋아? 지하가 좋아요. 지하를 해줬어요. 했는데 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올 초에 접었어요. 접었고 나우랑 나우나우는 지금 청소년들이 약간 일경험할 곳이 좀 필요해서 자꾸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본 애가 커서 군대 갔다 오고 20살 사회인이 돼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어디 가서 반겨주는 데도 없고 일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카페를 지금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있는 아이들은 소정의 월 활동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으로 일단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아왔고 지금 놀고 있고 내년에는 몇 개 정리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천에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지역이.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걸 왜 마을 활동이지?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활동하는 건데 이걸 왜 마을 활동이라고 표현하지? 그런 거 별로 저는 좋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함께 사는 곳,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결국 이 마을을 이끌어갈 친구들은 이제 지금 커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마을을 너무 모르고 이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됐을 때는 별로 연계할 점도 별로 없고 그냥 또 다시 힘든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어른으로 살 거 이게 뻔하게 보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한 친구한테 한 명의 어른은 붙여놓는다라는 모토로 일을 하거든요. 그게 어른이 됐든 공간이 됐든 우리가 없어도 찾아갈 수 있는 어른,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멘토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멘토들 대학생들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외지에 있으면 우리 동네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 그래서 지금도 재밌게 지내고 있어서 저는 하루 3가지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하여튼 3개 정도를 제가 늘 해야 이게 충족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공부든 뭐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아마 제가 저 정도에 하나를 접으면 또 다른 걸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3개를 하는 에너지는 아직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빠지면 2개로 줄겠죠. 요즘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재미도 없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책 잘 안 봐요. 책은 제목만 보자. 근데 책은 늘 저랑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책방도 했고 아이봉랜드라는 거 했고 노벨 아이개미도 했고 저는 책은 제목만 보는 거 그리고 맨 뒷장을 보면 돼요. 뒷장에는 이런 거 그러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건 있다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2부는 오늘 방문해주신 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지를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청소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어린애가 아침에 잠도 안 자고 교실 정리를 했을까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비질이에요. 비질. 마당 쓰는 일. 그건 그냥 그 소리도 좋아요. 소리도 좋고요. 저 눈 오면요 골목 막 쓸고 다녀요. 그리고 청소는 뭔가 이렇게 뭔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깨끗한 거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깨끗한 걸 보는 게 좋고 그렇다고 제 집이 막 깨끗하냐? 그냥 평범해요. 그 강박관념처럼 막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자 흐트러진 거 이런 거 잘 못 봐요. 의자 흐트러진 거, 책상 흐트러진 거 잘 못 봐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줄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청소는 그 비즈를 되게 좋아해서 쌀이비로 쓰는 거, 책방 앞에 마당 쓰는 거, 저희 집 앞에 눈 오면 눈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시골에 저희 집에서 그 도로라 그러죠. 버스 타 그게 한 501km는 됐던 것 같은데 눈이 오면 신장로 집부터 거기까지 눈을 막 써요. 일이 아니라 이건 재미예요. 예, 놀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청소하는 것도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학교 일찍 간 거는 아마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다음 질문은요. 청소년 멘토 멘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저한테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주시면 어떻게든 연결해드려요. 예. 질문 주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이미 예전에 이미 하셨어요. 공부방을 지금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쪽에 사는 누군가가 원하면 바로 또 연결을 하죠. 네. 네, 역시 마당발 유경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소회를 적어주셨는데요. 살구 여성에서 놀이터 문화학교 교사를 열정적으로 하셨던 기억, 토요일 격주휴일, 토요일 격주일에서 토요일 휴일로 바뀌었을 때 놀이터를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터로 만들어주신 선생님의 열정을 수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넓은 품으로 선생님이 계셔서 살기 좋은 금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 적어주셨죠? 최현남 선생님.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살구 여성회에서 놀이터 지킴이 했었거든요. 그때 만난 친구가 유희춘 씨예요. 제가 유희춘 씨가 저랑 같이 느티나무 어린이 그 놀이터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놀이터에서 저희 라면도 끓여 먹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정말 신나게 했는데 아까 그 활동을 잠깐 땄네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경숙 쌤에게 공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공간이 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공간의 의미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의미는 없고 어려서부터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게 있었고 되게 따뜻했고 좋았고 되게 재밌었고 이런 기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상상하면서 놀 수 있었던 놀이터고 그래서 그런 그냥 공간인 거고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 그냥 궁금해요. 저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고 왜 저기는 저 집은 저렇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딱 어떤 집을 보면 저거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예뻤을 텐데 아니면 여기에는 뭐 이런 나무를 더 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연습장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공간을 갖고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원테이블, 나비, 나우 등등 임대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비용 없어요. 제 월급에 11조입니다. 월급 저 교회에다 11조를 하진 않고요. 제 11조 더 될 거예요. 아마 11조보다 더 될 것 같은데 11조와 회의나 오늘처럼 강연료 받는 것들은 다 그쪽으로 좀 넣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이너스 통장. 네,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빼고 채우는 약간 이런 거로 활동하고 있고요. 크게 수익이 별로 없어서 마이너스 대출과 넣었던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냥 다 계약 해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날로 다시 드는 제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보험 넣었던 걸 하나 해약을 해요. 하고 그날로 그 보험을 다시 듭니다. 그래서 보험은 계속 유지되게 약간 이런 비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은 없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활동력의 뒤에는 이런 재테크의 노하우들이 네, 일동 재테크라고 재테크죠. 보증금 남아 있습니다. 네, 있었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살면서 선생님처럼 마당발이신 분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PPT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ENFP. ENFP세요? 네, ENFP예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가슴형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저한테 가슴형이러네요. 저는 머리형입니다. 네, 네, 저는 가슴형 아닙니다. 역시 이셨군요. 네네. 그 골든 리트리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고 불리더라고요. ENFP가.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친해지는 대화법,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노하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시? 연기를? 아니요, 그냥 인사 나누죠. 인사 나누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묻죠. 전 어디서 왔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뭐 하는지가 돼야 제가 그 다음 연결할 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한 그걸 많이 주로 물어봐요. 네. 저는 그 아이여가지고 너무 그 대화의 소재를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럼 날씨 얘기하면 돼요, 그럴 때. 날씨.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을이랑 땡땡땡이다 라고 해서 5글자로 나에게 마을은 무엇이다 로 지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답변 뼈네요. 저기 비슷한데 일상 놀이터예요. 그냥 일상 놀이터. 구분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제가 있는 동네에서 모든 게 약간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즐겁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즐거워야 돼서 이왕이면 벼베기를 해도 저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글자를 파죠. 낯을 들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게 재밌는지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동네에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요즘에는 벽에다가 그림 낙서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낙서 프로젝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거든요. 일상 놀이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너무 그 선생님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가치관과도 너무 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을백도시 강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은 네. 괜히 했구나. 왜냐면 저희 애들 아빠도 있을 거고 이제 시댁도 여기 있고 집안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무슨 마을에서 그런 어떤 부끄러움 자격이 될까 이런 마음들 좀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제가 즐거우면 되겠다 그냥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쪽으로는 그쪽이 항상 캥겨요. 예. 캥기고 그래서 그냥 잘 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놀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늘도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경수 선생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랑을 누구보다 베푸는 길을 선택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오늘 알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2023년 마을백도시 놀터, 상터 그리고 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